자, 이제 오류 수정이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오류 수정은 우리 실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자,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X1년도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우리가 차변에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100만 원, 그리고 차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그냥 기계장치 거라고 볼게요. 100만 원 이렇게 분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회사가 이 분괴를 누락했다고 볼게요. 자, 이 분괴를 누락했을 때에 우리가 X2년도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지금 줄여서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 금액을 쓰는 거는 장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뭐 정기거나 올해거나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을 줄여주는 거는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감가상각비가 전기의 비용인데 이걸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걸 허용한다 그러면 누구나 우리는 비용을 조작을 해서 뭐 내년에 비용 처리할래, 올해 처리할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만약에 누락했다면 수정분계로 그냥 처리를 해주면 자산 부채 자본은 상관이 없어요. 바로 잡아지는 거니까. 근데 수익 비용은 그 일정 기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벗어나서 전년도 비용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우리가 전기나 전기 이전의 자, 우리 비용이라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수익이라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전기의 비용을 지금 올해 처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근데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수정 손실 수정 이익은 이제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는 오류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중대한 오류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이 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라면 300번대의 이익 잉여금을 손대게 되는 거고, 얘는 이 손대는 건 정기 재무제표를 우리가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하지 않는 오류는 그냥 900번대의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이건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일반 전표 문제를 푸는데 일반 전표에서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는 오류다라고 대놓고 적혀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나 수정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틀림이 없어요.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이 계정 과목 쓸 때 말고는 없거든. 그럼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는 오류다라고 이 표현 봤을 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수정 이익이면 실기 목적으로는 중대한 오류면 300번대 자본이 수익 비용보다 더 중요하게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중대하면 300번대
중대하지 않으면 900번대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론 문제에서 나올 때는 중대한 오류면 300번대 자본 쓰는 건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을 손대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900번대는 올해 그냥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해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지도 질문이 나올 거고, 지금 이야기한 건 우리가 실기할 때에 자, 아무에서 하나 들어간 건데, 자, 제가 전기라고 치면 전기오류 수정이익 수정손실, 그리고 전기오류 수정이익 손손실이 두 개씩 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번대 900번대를 선택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300번 900번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근데 우리가 그냥 문제를 보고 이게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꼭 표현이 적혀 있어요.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개정 과목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오류 수정에서 사용할 개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기를 할 건데, 자, 실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 백데이터를 좀 설치를 해야 돼요. 뭐 이미 과거에 제가 앞부분을 그냥 숙제내 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자, 자 우리 뭐 카페나 아니면 도서출판 다음 홈페이지 있죠. 자, 우리 그 책 출판사 홈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여기 교재 실습 백데이터라고 있죠. 우리 전에 회계일급 백데이터 받은 적 있었죠. 그때처럼 여기에서 지금 아직 우리 이 책으로 안 바꿨기 때문에 2020년 여기 36번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36번에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라고 있죠. 이걸 받으셔야 되고, 우리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분은 수업용 백데이터 보면 여기 전산세무이급 백데이터라고 아래서 두 번째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백데이터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출판사 홈페이지보다는 카페가 속도가 좀 빠르죠. 자, 그럼 이런 데이터가 열릴 거예요. 그죠? 다운받아서 압축 푸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열릴 거고, 그럼 얘는 압축 풀기가 아니고 더블 클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압축을 쭉 푸시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실행을 하시고, 자, 이 작업을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 K랩 혹시 프로그램 열려 있으신 분들은 K랩 프로그램 닫고 다시 얘를 열어서 자,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자, 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도 이걸 꼭 작업을 하셔야지 돼요. 회사 등록 클릭해서 위에 보시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회사 코드 재생성. 자, 얘를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이제 회사가 아마 지금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늘어난 게 눈에 보일 테고, 지금 우리 학원에 계신 분들은 다른 반에서 한 적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 급수는 우리 반밖에 없는데 그 이전 반에서 했던 거에 새로 덮어쓰기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회사가 이 3002번, 3003번 이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 책에서 기본 예제로 쓸 거는. 자, 그럼 자, 회사 등록 되셨으면 창 닫고,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이제 종목 선택을 세무 2급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제 회사 코드에서 3002번 하시면 미래산업이 있을 거예요. 자, 미래산업을 확인 눌러서 자, 들어가시고, 자, 다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는 353페이지로 가서 353페이지 우리 기본 예제라고 적혀 있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자와 같이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걸 또 오랜만에 해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분계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은 또 감을 좀 잃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기억나고 살아나실 거예요. 자, 그럼 1월 3일 문제를 볼게요. 범어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어음 중 3천만 원을 중앙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며 할인율은 연 9%이고 할인 후 만기까지 기간은 80일이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볼게. 나 분계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분계 위치. 자, 분계 위치 본다는 말은 지금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도록 문제를 냈는데, 자, 일단 우리 분계 위치를 먼저 잡고 금액을 채워 넣어 볼게요. 자, 받을 어음을 할인을 했죠. 그리고 매각 거래래요. 그러면 받을 어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갈 거고 범어 산업이다 거래처 쓸 거죠.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돈을 받은 걸 당좌 예금에 넣었어요. 그럼 할인료를 빼고 돈을 받았는데 매각 거래의 할인료 계정 과목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죠. 일단 이 계정 과목 생각 안 나면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걸 생각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자 그럼 이 할인료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이자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3천만 원인데 원하는 할인료의 할인율이 연 9%인 거예요. 근데 이건 1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80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할인료 계산을 하면 우리 이 3천만 원인데 우리는 할인료가 9%고 그리고 36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365일 중에 80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얘를 계산을 하면 자 저 여기는 계산기 쓰려고 좀 들어왔어요. 자 3천만 원이고 뒤에 소수점 두 자리 둔 거고 곱하기 9% 곱하기 80 나누기 365 하면 59만 1780원이 나오네요. 끝단위는 절사를 하고 그럼 지금 제가 계산기 쓸 때에 365분의 80일 때 분자를 먼저 곱하시고 나누기 그 다음 분모를 나누세요. 그래서 계산기 쓰실 때에 우리 분수가 있죠. 그럼 분자를 먼저 곱하고 분모를 나누는 순서대로 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 계산기 숫자 배열 때문에 분모를 먼저 나누면 딱 나눠 떨어지는 것도 소수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59만 1780원을 우리는 지금 할인료로 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59만 1780원이고 그럼 우리가 받는 돈은 이 지운 거는 3천만 원짜리죠. 그럼 3천만 원에서 59만 1780원을 빼면 2940만 8220원이 되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건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월 5일 날 일시 소유의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대항상사의 주식 100주를 액면 5,000원, 장부가액 6,500원을 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대구의 당점 당자예금에 입금하다. 자, 일시 소유 목적 주식을 그냥 팔았다고 하면 단기매매 증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우린 단기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기매매 증권을 지울 때, 자, 우리 장부에 액면가액 적혀 있나요? 장부가액 적혀 있나요? 당연히 장부가액이 적혀 있겠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주당 6,500원이니까 우리는 65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던 65만 원치의 단기매매 증권을 지우고 차변에 우리가 돈을 받는데 당자예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당자예금이고 금액은 주당 8,000원 100주 그러면 8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15만 원이 있네요. 이 15만 원은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자, 얘를 만약에 안 만들어 뒀다면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과 동일한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으로 얘를 이걸로 바꿔두는데 우리 책 기본 백데이터는 좀 안 바꿔두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1월 13일 호주의 포스코사에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한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 1,200만 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른 운송료 등 비용 30만 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지금 얘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 원 하고 물품 대금 1,200만 원하고 전부 다 이체를 했죠. 그럼 일단 분기의 기본 위치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230만 원이 나가게 될 거고, 자, 차변에는 지금 물건 가격 1,200 그리고 운송료 30 적혀 있는데 이 운송료 30만 원은 취득시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착을 했다면 원재료라고 쓸 건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내 거죠. 운송 중인 거. 그죠?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운송 중인 건 내 거잖아. 이미 실었으니까 운송 중이겠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는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쓰지 말고 그 도착하기 전까지 미착품이라고 써두자는 거예요. 그 미착품이라고 써뒀다가 도착하게 되면 미착품을 지우고 원재료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도착하게 되면 자, 지금 얘는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운송 중에 있는 사항인 거죠. 네, 만약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에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줬다면 이건 아직 내 거 아니죠. 도착 안 했잖아. 운송 중에 있다는 건.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미리 돈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미착품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처 안 쓰는데 책 저자가 쓰자라고 하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나 써주긴 할게요. 시험에서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미착품에 포스코 101번인데 정보 없으니까 이름만 하나 만들라는 거니까 같이 하면서 거래처 일반점표에서 등록하는 식으로 우리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1월 15일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의 현재 가치는 4,810만 원이며 사채 발행비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대변에 사채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는 4,810만 원이 아니라 사채 발행비 5만 원 빼고 4,805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럼 사채 발행비도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니까 이 돈까지 다 합쳐서 195만 원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게 되겠네요.
1월 18일 범어산업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800만원을 현금 300만원과 2020년 5월 25일 만기 두산상사 발행의 약속 어음으로 400만원을 받고 잔액은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차변엔 우리가 돈하고 어음 받는 거고 뭐 보통예금도 받고, 대변에는 이제 외상매출금 받는 거라서 외상매출금을 지워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지워줄 건데, 자, 이 외상매출금은 우리 장부에 범어산업거다라고 적혀 있었겠죠. 금액은 800만원. 그럼 이 800만원을 돈을 받는데 차변에 현금으로 300만원을 받았고, 다음 400만원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지금 범어산업이 발행한 게 아니고 두상상사가 발행한 거를 저한테 배서 양도를 상대방이 했죠. 제 입장에서는 배서 양수를 받은 거죠.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장부에 처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인 건데 지금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죠.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으로 봐서 받을 어음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산 상사한테 돈을 받을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때는 배서 양수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내가 발행한 어음 아니잖아. 그냥 범어산업이 발행한 거든 두산상사가 발행한 거든 나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어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체크하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고, 그럼 거래처 원장 장부에는 1차적으로 두산상사한테 받으러 가야 되도록 적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1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00만원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푼 게 지금 5문제 했던 거 있죠. 그걸 자, 일반 전표 1월 달에 자, 우리가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화면만 잠깐 보세요. 우리 미착품에 그냥 거래처 코드 번호하고 거래처 명만 알려줬죠. 그럼 이거 쓸 때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플러스 키 누르면 공 5개 붙죠. 그리고 거래처 추가할 거래처명을 쓰고 엔터 치면 코드 번호 쓰도록 나오죠. 그럼 지금 얘는 101번 쓴다는 거고 더 이상 정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등록하시면 그냥 거래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만들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처 방금 제가 플러스 키 눌러서 공 5개 만들거나 아니면 0을 5개 입력을 하시면 돼요.
2월 2일 날 소유 중인 채권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원천징수 세액 18,80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고. 자, 우리 이자를 지금 돈 받은 거죠. 지금 현금으로 받다라는 글자 가지고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차변에 써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럼 대변에 지금 이자니까 그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라 그랬어요.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인 12만 원이고, 그럼 차변에 우리가 돈 받아야 되는데 원천징수 세액 18,800원을 빼고 지금 우리는 10만 1,200원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세금 떼였을 때는 세금 미리 낸 거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납 세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시험 때는 이거 써야 될 때 자산으로 처리하시오라고 꼭 적혀 있을 거예요. 시험 때는 자, 다음 자 2월 4일 거래처 대형 공구로부터 장기 차입한 3천만 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소득 원천징수 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조기 상환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좌예금에서 돈을 줬는데 원금 우리 돈 빌려왔던 원금 3천만 원하고 이자 200만 원인 건데 이 이자에서 우리가 50만 원 원천징수하고 이자는 150만 원만 줬다는 이야기죠. 그럼 3,15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분계를 보면 자, 일단 우리는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돈 나간 이유가 일단 장기 차입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지워줄 거고, 그리고 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준 돈이 3,200이 아니라 3,15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이나는 이 50만 원을 우리는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겠죠. 자, 다음 2월 7일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 1,300만 원을 대구은행 당좌예금에서 차감 납부하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기 12월 31일 날 이때 우리가 법인세 정리를 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예를 들어서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중에 납부한 선납세금이 얼마이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이제 내년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납부할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써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썼던 이 미지급 세금 있죠. 얘를 지금 당좌예금에서 납부한 거예요. 그럼
오늘 2월 7일 날은 대변의 당좌 예금에서 1,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럼 이 미지급 세금이라 적혀 있던 거니까 이걸 지워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을 지워주는 분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2월 1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신청한 것이 정부로부터 당사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번엔 지금 문제에서 빠졌는데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상한 의무가 있으면 우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얘는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2월 12일 날, 자,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 4천만 원이 들어온 거죠. 지금은 기계장치 사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에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대변에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계정 과목을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건데, 관계 계정이 보통예금으로 잡혀 있는 거,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 국고보조금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2월 20일 보통예금에서 지급된 다음 2월분 급여 명세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지금 기본급, 상여금, 뭐 식대, 자가운전, 직책수당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급여나 임금으로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급여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지만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어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그리고 우리 수당에 대한 제수당이든 이런 수당 계정 과목도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급여하고 임금으로, 영업부는 급여, 생산부는 임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 있죠. 이 금액들은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써두면 되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지금 월급 지급하는 거니까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 급여가 238만 원이고 생산부 직원에 대한 거 임금이 24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차변엔 급여하고 임금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은 제가 전액을 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급할 건데 우리는 지급한 돈 얘네들 다 보통예금 나갔다는 금액이 이 금액이죠. 얘들이 합친 거니까 보통예금에서 이 금액을 지급했을 거고, 그럼 나머지 얘네들 뭐 아래 거 한 주 얘를 합치든 얘네들이 예수금인 거죠. 그럼 분계는 간단한 분계예요. 그림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수익 비용은 전액 쓰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 지급할 때 이 사람의 급여 임금은 얼마인데 얼마 떼고 얼마 줬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분계는. 자, 그럼 자, 오늘 날짜 2월 20일 날, 자, 우리는 영업부 직원은 급여 800번대 급여로 238만 원이고 또 249만 원은
우리는 생산부 직원 거 임금이다라고 써주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돈은 446만 4,800원이고 차이나는 40만 5,200원은 이것도 우리가 대신 내려고 징수하는 예수금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